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추석 황금 연휴와 중국 중추절이 ገብ치면서 여행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면세점 업계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채 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출 금리가 7%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정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비슷한 시기 중국도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겹치면서 최장 8일간의 휴일에 들어갑니다. 양국의 황금 연휴를 앞둔 면세업계는 이 내국인과 중국인 관광객 공략을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등 연휴 여행객 공략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와 중국 중추절을 앞둔 면세업계가 한국인, 중국인 손님 맞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겹쳐 이 기간 면세점을 찾는 여행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신라면세점은 내국인과 유커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확대에 나서는 한편 지난 19일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100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제공하고 서울점과 제주점에선 중국인 고객의 선호 브랜드, 상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쇼핑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점검에 돌입합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추석 황금 연휴를 겨냥한 빅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에서 제휴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페이백을 진행해주는 이벤트를 열고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즉시 할인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선 매일 오전 9시에 럭셔리 브랜드 상품을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주류 브랜드 할인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 주류 할인 프로모션은 단품 구매와 묶음 구매 모두 가능하며 전체 주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2개 구매 시 10%, 3개 구매 시에 15% 할인을 제공합니다. 한편 서울 시내 주요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명절 당일 영업을 재개합니다. 롯데면세점은 전 점포가 추석 연휴 내내 무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신호에 우리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은행채 금리 상승과 은행권 수신 유치 경쟁까지 감안하면 대출 금리는 7%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절하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지난 2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긴축 장기화를 공표한 셈입니다. 이 같은 긴축 시그널은 대출 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국내 은행권 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현금리는 연 4.17에서 7.099%로 집계됐습니다. 고정현금리는 3.90에서 6.469%입니다.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자 덩달아 대출 금리도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은행채의 경우 주담대 고정금리의 준거금리로 쓰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가 집계한 어제 기준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전날 4.517%로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열되고 있는 은행들의 수신 경쟁도 대출 금리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치했던 100조 규모의 고금리 예금들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협지점에서는 연 6% 금리 일반 적금 상품도 나왔고 새마을금고에서는 8% 특판 적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연 4% 중반대 적금 상품으로 예금을 유치 중입니다. 그 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인다면은 8%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미 차주들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종적을 감춘다는 소식에 경쟁적으로 막차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압박이 전후방에 존재하는 연이은 악재 속에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추석 이후 전망까지 건설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0%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권에서는 강동구와 동대문구, 중구, 용산구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고 또 강남권은 송파구와 강동구, 강남구, 양천구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 상승세를 탄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상승 원인에 대해서 주거 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고 또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좀 탄 분위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좀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수요가 꾸준한 서울은 지난 8월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의 85%까지 회복한 상태인데요. 다만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있습니다. 추석 전 부동산 정책 발표 내용과 함께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변수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됩니까? 네, 지난 20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고유가와 고용지표 등의 이유로 미국 중앙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건설사는 부동산 PF로 인해서 지금 동맥경화나 부실 PF 등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는 정부가 대주단을 동원해 이자 유예 등으로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정부의 대주단 동원도 더 이상은 힘들어져 건설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또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는 은행 코픽스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경우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가 부담돼서 헐값에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높은 이자에 대출을 받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추석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이 부동산 정책 발표 변수가 좀 어떻게 앞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추석 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추석 이후 집값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 집값이 급반등한 이유 중 하나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분양가 상승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전국 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0% 감소했고 착공 물량 역시 약 54% 감소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는 2년에서 3년 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때문에 정부의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유무에 따라서 추석 이후에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 문제를 지역에 맞게 올릴 곳은 올리고 내릴 곳은 내릴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이 적은 금액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1년 뒤면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만 하는 것으로도 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입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으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대형 병원에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민감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가입자 대신 병원이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찾아 서류를 뗀 뒤 이를 팩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편한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과 지난해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만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개기관 선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있습니다. 당초 중개기관으로 거론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 금융위와 정무위는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전산화를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비현입니다. 미국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현대자동차의 노력이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는 워싱턴 DC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팀 홈구장. 시구를 하고 있는 어린이는 백혈병을 이겨낸 호프온 휠스 홍보대사들입니다. 어린이 홍보대사들의 시구를 통해 전 세계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소아암 퇴치를 위한 캠페인 현대 호프온 휠스 25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프온 휠스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현대차 딜러가 자동차 판매 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현대차가 기부금을 더하는 공동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기금으로 소아암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지원해 소아암을 종식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eyond products and technologies, one of our most cherished initiative is Hyundai Hope on Wheels. We want to help create a world that is free of pediatric cancer. 올해는 현대차가 호프온 힐스 25주년을 기념해 2,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누적 기부금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매년 미국 소아암 인식의 달인 9월마다 호프온 힐스 기념행사를 열어 소아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호프온 힐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아암 종식이라며 아이들의 암 치료뿐 아니라 치료 이후 삶의 여정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내셔널스 경기장 입구에는 전기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주 현대그룹에 선보인 고성능 N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아이오닉 5N에 담긴 기술을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는 아이오닉 5N을 직접 운전하면서 고성능 전기차의 기술을 체험해봤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주행 면적 1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태안 HMG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행된 아이오닉 5N 시승. 바닥의 고인물을 세차게 가르며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일정 시간 출력을 높여 최대 가속 성능을 발휘하는 N그린 부스트. 순식간에 몸이 뒤로 쏠렸고 계기판을 보자 시속 137km를 찍었습니다. 제로백 3.4초를 기록하는 고성능 전기차의 속도감과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는 한치의 미끄러짐도 없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로 인해 미끄러운 노면에서 가장 크게 확인한 건 아이오닉 5N의 성능입니다. 사륜 구동의 최고 출력 650마력, 최대 토크 770Nm의 이 차는 빠른 가속에도 미끄러짐 없이 고성능 차량이 지닌 묵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평탄한 노면에 콘컵을 배치한 슬라럼 구간에서 이어진 N페달 체험. 고성능 전기차가 지닌 회생 제동량을 증가시켜 모터 응답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가장 높은 N페달 3단계를 설정한 후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에서 코너링 진입 바로 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날렵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동 변속 모드를 느낄 수 있는 애니시프트 기능은 자체 개발한 가상의 사운드 N액티브 사운드와 함께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이 주는 재미를 줍니다. N액티브 사운드 이그니션 모드를 설정해 변속할 때마다 실제 내연기관 NRPM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더해져 몰입도가 컸습니다. N드리프트 옵티마이저 기능은 기상 악조건 속 젖은 원선의 코스에서 택시 드라이빙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상의 게임에서만 느껴보던 드리프트 가속감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뒷바퀴 접지력을 이탈시켜 순간 가속하는 드리프트 기술은 시속 50km에서 가속 페달을 반만 밟아도 뒷바퀴 제동을 이용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고성능 전동화 기술이 집약된 아이오닉 5N. 현대차는 N브랜드가 추구하는 운전의 재미를 고성능 차량을 통해 꾸준히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출시한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행 비용의 최대 40%가량을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여행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인천 덕적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블랙야크 청년 세르파 소속 회원들이 이곳을 찾은 겁니다. 회원들은 덕적도 비조봉과 서포리 해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플러그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 걸 주워가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깨끗해져 있는 바다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야크 청년 세르파의 이번 방문은 인천관광공사가 출시한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덕적도 서포리 아름다운 해변을 지금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또 비조봉을 오르면서 아름다운 이 인천광역시의 빼어난 경관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도도하게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 재미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섬의 특색을 살린 각종 체험 행사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비용도 최대 40%까지 인천시가 지원해주는 여행 상품입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숙박시설은 인천관광공사가 꼼꼼한 기준으로 선정해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을 주고 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설명입니다. 도도하게 살아보기 자체는 저희 지역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세요. 일단 관광객으로 오시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숙제인데.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천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또 한 번 세상을 놀래킬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지마비 환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지난 5월 미 식품의약국에서 임상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임상은 사람의 뇌에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심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환자들이 뇌에 장착된 칩을 통해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머스크는 이 기술을 비만과 자폐증,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질병 치료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상업적 허가를 받기까지는 윤리 문제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투기 F-35B가 미국에서 비행 도중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전투기는 하루가 지날 때까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전투기 잔해가 발견됐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투기를 분실한 것에 대해 미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전투기 분실을 두고 쿠바로 갔다, 보상금이 있냐는 등 조롱의 댓글을 쏟아냈고요. 낸시 메이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어떻게 F-35에 추적 장치가 없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F-35B는 스텔스 기능뿐 아니라 이륙거리가 짧고 수직 착륙 기능까지 갖춘 기종으로 가격만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시리아 난민 소녀를 형상화한 거대인형 리틀 아말이 미국에서 횡단 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려 3.5m 높이의 꼭두각시 인형 리틀 아말입니다. 아말은 아랍어로 희망을 의미하는데요. 리틀 아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형극 제작회사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리틀 아말은 2021년 7월부터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15개국을 방문해 난민 어린이들의 고충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워싱턴 DC 등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를 방문하면서 난민 문제를 알리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만든 예술감독은 이 거대 인형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에 거대한 계란 프라이가 등장했습니다. 큰 빌딩 한복판에 잘 익은 3개의 대형 계란 프라이 조형물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계란이 익을 정도로 뜨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 건데요. 이 전시는 세계도심 예술축제를 앞두고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현재 겨울에 들어서고 있지만 기온이 35도를 넘는 등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롯데쇼핑이 베트남의 현지 최대 규모 상업 복합단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오픈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모은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약이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2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렸으며 일반 청약 경쟁률은 56.2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가 다음 달 13일 국내에 정식 출시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출시 일주일 전인 다음 달 6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T가 신한은행과 함께 전자화 작업장 구축을 완료하고 디지털 문서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고에 보관했던 자료를 전자화해 보관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은 아침에 17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엔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체온 조절을 위해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6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부산 19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광주 28도, 부산 2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